하나투자증권과 3프로TV가 함께 만드는 디지털 자산 분석의 기준 크립토 플러스 시작합니다. 저는 서동주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동환입니다. 네, 오늘 또 힘겨운 아침인데요. 아, 요즘에 네. 아침이 너무 힘듭니다. 네. 비트코인도 어제 조금 비트코인은 뭐 그냥 그런 수준이었고 그쵸. 네. 오늘 이제 기대하던 하이닉스 실적 발표가 나왔는데 그것 때문에 아침에 좀 이제 미국 선물 시장도 예. 좀 부침이 있는 것 같고요. 맞아요. 거기에 따라서 위험자산 가격들이 좀 움직이는 모습입니다. 음. 오늘도 어떤 얘기를 좀 나눠볼지 디지털 에셋 박상현 편집자님 모시고 디지털 자산 중심으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오늘 뭔가 이렇게 굉장히 차분한데요. 아, 네, 좀 차분하게 해야겠다고 지금 마인드 컨트롤하고 와서 아, 네, 지금 국장 하고 계시는 분들 좀 마음이 안 좋으실 텐데. 맞아요. 마음이 너무 안 저희 좋고 둘도 이제 국장 하고 있습니다. 저도 이제 뭐 마이너스 40%가 넘었기 때문에 아, 유또 기사납니다. 이런 거. 죄송합니다. 네. 근데 많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저희와 그리고 달리 이제 예. 유명인이시기 때문에 예, 말 조심해야 되는데 하여튼 마음이 같이 아프고 있다는 걸 알아주세요. 네. 예. 무슨 얘기부터 시작해 볼까요? 예, 오늘 대표님이 디지털 자산 위주로 좀 얘기를 해보자고 말씀을 주셨는데 오프닝 방금 말씀하실 때 네. 마침 또 디지털 자산 위주로 얘기해야 될 것 같은 게 음. 반도체하고는 좀 별도로 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보다는 좀 더 크게 거시경제 변수에 좀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네. 물론 뭐 워낙 이제 이전에 하락을 해서 그런지 그 변동률이 좀 크진 않은데요. 비트코인이 최근에 네. 그래도 거시경제 뉴스에 한 몇천 달러 정도씩 반응을 하고 있다. 네. 좀 말씀을 드립니다. 일단, 이게 네. 저는 요즘에 좀 특이 사항이 또 발견이 된 게 네, 뭐죠? 이게 4월부터 반도체가 급격하게 올라갈 때는 예. 코인 가격이 조금 안 좋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유동성을 반도체 쪽에 뺏겼다 이런 얘기 많이 했었고 네. 6월 말에 반도체가 조금 안 좋을 때 그 순환매가 도는 타이밍에 코인으로도 일부 자금이 좀 넘어오는 모습이 있었어요. 그렇죠. 근데 그때는 코인이 또 올라갔는데 네. 최근 들어서는 반도체가 안 좋더라도 코인이 못 올라가고 있어요. 그건 왜 그러는 걸까요? 그 이유를 알 수는 없지만 어, 그러니까 시장의 네. 전반적인 투심이 제가 볼 때는 좀 이렇게 굉장히 좀 한풀 꺾인 느낌인가요? 그렇죠. 약간 그런 예. 느낌이지 않을까. 그러니까 지금 뭐가 빠지면 사람들이 안 오른 걸 사기보다는 약간 관망을 하고 기다리는 약간 예. 이런 게 아닌가 싶어요. 현금 비중을 늘리려는 그런 움직임도 있는 것 같고요. 네. 시장 네. 전반에 일단 관망세가 짙어지고 있는 것 같고요. 거기에 일단 하나 기여를 하고 있는 거는 우리 어제 이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금리 인상 우려가 좀 나오고 있다라는 점 말씀드렸잖아요. 네. 네. 그래서 이번에 목요일 한국 시간으로 목요일 오전 3시 내일 오전 3시죠. 이 연준에서 금리 결정하는데요. 그 전까지는 아무래도 시장에 관망세를 보이지 않을까 하는 좀 전문가 분석들이 좀 많은 것 같고요. 네. 다만 어제 뭐 시타델 증권에서 그 케빈 워시 연준 의장이 금리 인상할 것 같다. 뭐 이런 얘기를 했었잖아요. 어제 새벽에 나와서 저희가 이제 오전에 1부 때 전해드렸었죠. 네, 그 이후에 뭐 비트코인 가격이 또 타이밍상 좀 하락을 하고 네. 그랬었는데 일단 금리 관련해서는 시장이 약간 우려를 완화를 한 것 같다라고 생각이 되는 게 CME 페드워치를 보니까 오늘 오전 8시 기준으로 이 금리 동결 확률이 69.5%까지 올라갔다. 내일 금리 동결할 확률이 얘기는 어저께까지만 해도 63.7% 수준으로 낮았었는데 네. 한 7%포인트 정도 올라간 상태다. 동결 확률이. 그러면서 약간 시장이 아무래도 7월에는 금리 동결하지 않겠느냐. 지금 당장 내일에는 네. 뭐 9월에 인상할지 몰라도 내일은 조금 관망하지 않겠느냐 연준이. 네. 이렇게 또 반응이 좀 조금씩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 지금 화면에 네. 원데이라고 되어 있는 밑에서 표의 왼쪽에서 두 번째 저기 36.3이 시타델 증권이 이제 리서치 발표한 이후 금리 인상할 것 같다. 한 이후에 네. 이제 기록했던 수치거든요. 그리고 거기서 지금 거의 한 7% 정도, 6% 정도가 빠진 거니까 사실 좀 이거는 어느 정도 방향이 잡힌 게 아니겠느냐라는 게 편집자의 의견이죠. 네, 전문가들 분석인데 네. 또 제 생각은 약간 좀 아직까지는 불확실한 것 같다 생각이 드는 네. 게 어, 최근 네. 몇 달 동안 보면은 FOMC 회의 하루 이틀 전 정도 되면은 거의 동결 확률이든 뭐 90% 넘어가죠. 네, 인상 확률이든 하락 확률이든 90% 이상이 넘어갔거든요. 근데 지금 인상 금리 발표 하루 전날인데도
이 69.5% 수준이다라는 건 7대 3 정도 비율이 된다는 거잖아요. 지금 얘기는 시장이 예전보다 좀 금리 방향성을 불확실하게 생각하고 있다. 이렇게 또 여겨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사실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금리에 굉장히 예민하기 때문에 네. FOMC 당일 변동성이 원래는 있어야 되지만 네.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흐름상 하루 정도 전에 이미 거의 확정이 되기 때문에 예. 아주 서프라이즈한 결과가 나오지 않으면 당일에는 또 변동성이 별로 없었거든요. 네. 근데 지금 7대 3으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사실 어느 쪽으로 나오든 내일 새벽에 가격 변동이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 그런 상황이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번에 어쨌든 FOMC 발표가 나고 네. 이제 금리가 짠 하고 나타났을 때 이제 결과가 그러면 이제 그 다음부터는 조금 예측하기가 쉬워질 수도 있지 않을까요? 이제 지금 현재는 네. 어떤 식으로 발표할지를 아예 이제 감이 좀 안 잡히는 상황이니까 그렇죠. 그렇긴 한데 근데 이제 한 번 하고 나면 아 워시는 방향성이 이렇구나를 저희가 조금은 더 알게 되는 거잖아요. 만약에 이제 이번에 동결을 한다. 예. 그러면 거의 100%에 가까운 확률로 9월에 인상 가능성이 이제 네. 타진이 될 거고요. 만약에 이번에 인상을 한다. 그러면 또 이제 불확실성으로 가게 예, 되는 거죠. 오히려 내릴 수도 있고 동결일 수도 있고 내릴 가능성은 없지만 그러니까 다음 인상 타이밍이 굉장히 또 헷갈리는 거예요. 헷갈려지게 되는 예. 거죠. 네. 그런 이슈가 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제 사실 굉장히 중요한 날이었습니다. 이렇게 저희가 따로 전하지는 않았지만 네. 지금 미국 상원 의사 일정상 어제가 사실은 이번 주에 클래리티 법안 표결을 할 수 있는 마지노선이 되는 날짜였거든요. 그렇죠. 절차에 대해서 편집자님 좀 설명해 주시죠. 네, 그래서 클래리티 법안이 어제 뉴스 때문에 비트코인이 한때 62,000달러 선까지 후퇴를 했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여기에는 클래리티 법안 이슈가 굉장히 컸었는데요. 말씀 주신 대로 이 절차상 상정 동의안을 올려야 됩니다. 이 클로처라는 여기 클로처라고 나와 있는데 네. 클로처가 이제 토론 종결이거든요. 네. 우리 상원에는 또 필리버스터 제도가 있잖아요. 이거를 이제 조속히 이제 매듭 짓기 위해서는 클로처를 확보를 해서 클로처 토론 종결에 대한 표를 찬성표 60표 이상 확보를 해야 되는데 예. 여기에 대한 상정 동의안이 현지 시각으로 화요일까지 올라와야지 이번 주 안에 토론 종결을 도모를 할 수가 있었던 건데 네. 결국 상정 동의안이 안 올라왔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주에 아무래도 클래리티 법안이 상원 본회의를 통과하기는 어렵겠다라는 그런 얘기가 지금 우세하게 지금 나오고 있고요. 결국엔 다음 주까지 가겠다라는 지금 뉴스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러면서 이 시장은 이번 주에 되면 좋았을 텐데 다음 주까지 간다? 그럼 마지막까지 간다는 거네? 네. 하면서 또 이걸 악재로 좀 생각을 한 거죠. 그러면서 비트코인이 한때 62,000달러 선까지 빠졌다라는 점 좀 말씀드립니다. 일단 지금 예. 남아 있는 일정상 네. 8월 전에 우리가 생각했던 8월 7일 이전에 상하원을 다 통과하는 것은 이제 사실상 불가능해진 그렇죠. 상황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공화당에서도 상원만이라도 어떻게 해보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 또 네. 저희가 예상하지 못했던 히든 카드가 또 하나 있었습니다. 근데 그게 이제 하원에 통할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여러 가지 지금 완전 기발한 아이디어들이 나오고 있는데 네 하여튼 지금 퍼센테이지 자체는 상당히 낮아진 상태다. 그래서 지금 그렇습니다. 알트코인 같은 경우도 힘이 많이 빠졌어요. 뭐 이더리움이라든지 리플이라든지 이런 클래리티 기대감이 좀 껴있던 알트코인들도 가격에 힘이 많이 빠진 상태입니다. 어쨌든 중요한 거는 지금 진행이 되고 있다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어떻게 마무리가 될지 또 표결이 올라갈지 정말 이런 부분들이 관심사인데 한번 정리를 해주시죠. 그래서 조금 더 자세하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상원 본회의 통과 과정이 어떻게 되는지 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필리버스터 제도가 상원에 있기 때문에 일단 토론 종결 절차를 조속하게 밟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표결 절차 흐름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여기 종결 토론을 클로처를 빨리 표결을 해야 되고요. 여기서 찬성표 60표를 확보하면은 네. 수정안 이제 법안을 수정하는 절차를 짧게 거치게 됩니다. 그리고 또 다시 2차 토론 종결을 하게 되는데요. 여기서도 60표가 필요하고요. 그리고 또 이 다음에 2차 표결에서 또 60표가 넘겼다라고 하면은 최대 30시간 토론을 할 수 있는 시간이 주어집니다. 예. 그래서 그 후에 이제 본회의 표결을 거치게 되는 건데요. 여기서는 과반수 이상만 확보하면 돼서 지금 상원의
의석이 100명이거든요. 네. 그래서 본회의 통과 때는 51표 이상을 찬성표로 확표하게 되면은 이제 통과하게 된다라는 점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이제 대표님 말씀 주신 대로 상원하고 하원이 또 조율을 한 뒤에 네. 최종 법안이 대통령 책상 위에 올라가는 그런 과정을 밟게 됩니다. 시간이 너무 부족하네요. 일단 이것만 봐도. 법안을 상정하고 종결 예. 토론을 시작해 봐야 60표를 모았는지 못 모았는지를 또 알 수가 있어요. 그렇죠. 네. 예. 그리고 이거를 중계해 주거든요. 근데 저도 이거 미국 이 의회 사정에 밟지 못하다 보니까 이제 사실 클라리티 뭐 지니어스 액트 할 때도 비슷한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네. 그때 이제 지켜봤는데 이게 카메라가 되게 무성의하게 촬영을 해요. 그렇죠. 막 그리고 툭툭. 예, 예. 그리고 사람들이 계속 지나다녀요. 왔다 갔다 하면서 그러면서 숫자가 하나씩 올라갑니다. 클로처 투표를 한 그 투표 수가 60개가 네. 넘으면 다음 단계로 넘어가게 되는데 사실 이 클로처 토론도 2번 하는 거죠. 네. 60표를 2번 해야 사실 그 다음에 과반수 투표를 하러 본회의로 넘어가게 되는 그런 좀 복잡한 일정입니다. 그리고 중간에 네. 최대 30시간 정도 토론을 해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물리적인 예.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이고요. 그러네요. 와, 이거 여기는 안 나와 있지만 네. 제가 들었던 좀 신박한 아이디어, 진짜 지금 논의되고 있는 존 튠 상원 그 공화당 원내대표가 얘기하고 있는 게 8월 7일이 휴회 예정인데 이거를 연장하자. 네. 지금 뒤에 있네요. 네. 아, 그런가요? 하셨네요. 예. 네. 뒤에 마침 또 제가 가져왔습니다. 설명해 주시죠. 다행입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가져와 주셨군요. 네, 이런 이제 막판까지 오니까 또 새로운 시나리오들이 제기가 되고 있는데 첫 번째 시나리오는 이 대표님 말씀 주신 대로 며칠 연장하자는 겁니다. 휴회 기간을. 그래서 이 제안은 어느 정도 현실성이 있다. 그나마 현실성이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게 몇 차례 과거에도 전례가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좀 중요한 사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좀 더 며칠 휴회 기간을 연기해서 법안을 처리할 수 있는데 사실은 이 클래리티 법안이 좀 어려울 수도 있겠다라고 우리가 말했던 게 다른 법안이 중요한 게 너무 많다라고 했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근데 또 이 시나리오에선 전화위복이 될 수 있는 게 그렇죠. 네, 껴갈 수 있으니까. 네, 다른 법안에 껴갈 수 있다. 네, 와, 해서 네. 네, 연장의 어떤 이득을 누릴 수가 있다. 라는 거가 또 하나가 있고요. 두 번째는 또 하나가 나오고 있는 게 8월 휴회를 통으로 취소를 해버리자. 네, 이런 얘기까지 지금 일부 상원 의원들 사이에서 나오고 있다는 그런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전례가 있습니까? 이것도 전례가 있습니다. 뭐 2018년에도 세출 법안 처리를 위해서 8월 휴회를 취소한 네. 전례가 있었고, 근데 통으로 취소한 전례는 거의 없었다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줄이는 정도군요, 살짝. 네, 줄이는 정도였지 아예 통으로 없애버리는 경우는 거의 없었기 때문에 네, 일단 이 시나리오 같은 경우에는 첫 번째 시나리오에 비해서는 가능성이 약간 떨어진다. 그리고 이 전례들도 보면은 클래리티 법안 같은 특정 섹터를 위한 법안보다는 뭐 세출 법안이라든지 아니면 뭐 긴급 뭐 재난 관련한 법안이라든지 네. 이런 아주 비상 상황에 관련한 전례들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지금 다른 지금 국방 수권 법안이나 이런 더 중요한 법안들이 지금 상원에 산적해 있잖아요. 그 법안에 껴가야지 이 시나리오가 어느 정도 발동이 될 수 있다라는 점을 같이 말씀드립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확률은 또 없진 않은 건 거죠? 네, 그 지금 일각에서 그렇게 하자고 지금 의원들이 제안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이게 뭐 실제로 될지 안 될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네. 진짜 야구 같네요.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닌. 요게 이제 뒤에 저희가 예. 봐야 될 포인트를 좀 어느 정도 시사해 주신 부분이 있는데 예. 이게 좀 껴갈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면 사람들이 또 오해할 수 있으니까 이 껴갈 수 있는 절차가 있고 없는 절차가 있습니다. 가령 이제 상원의회에서는 아까 얘기했던 클로처 투표 같은 경우는 네. 건당 그러니까 같은 시간에 한 건씩만 진행이 돼요. 그럼 그 부분에서는 껴갈 수는 없는 거네요. 그렇죠. 예. 근데 이제 나중에 본회의 같은 거는 좀 쭈루룩 들어갈 수 있는 약간 이런 형식인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네. 그런데 또 한 가지 또 부정적으로 또 봐야 될 건 뭐냐라고 네. 보면은 이런 시나리오가 나온다, 연장 시나리오 혹은 취소 시나리오까지 나온다는 거는 예. 법안이 그냥 통상적으로 정상적으로 처리된다. 그러니까 네. 휴회 기간을 미루지 않고 진행이 된다라고 했을 때는 확실히 클래리티 법안이 통과 확률이 낮아지는구나라고 그렇죠. 또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거죠. 네. 네, 그래서 일단 전문가들도 이 원래대로 현지 시간으로 8월 7일에 의회 휴회 일정이 시작이 되면은 아무래도 그 일정대로 정석적으로 가면은 통과 확률은 낮다.
라고 또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또 9월에 8월 휴회가 끝나고 9월에 될 확률까지 열어놓는 지금 전문가들도 많아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이 시장 참여자들도 어느 정도 지금 부정적으로 이 상황들을 반영을 해서 이 폴리마켓에 연내 클리어티브 법안 얼마나 통과될 거냐 이게 맨날 얘기가 나왔잖아요. 네. 이것도 지금 32% 수준까지 떨어진 상태다라는 점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이게 되게 어떻게 해석하기 따라서 좀 다른데요. 네. 그러니까 폴리마켓의 이 30%대 네. 지금 일주일째 30%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시간으로 보면은 30%를 밑으로 하회하는 게 맞는데 떨어지지 않고 있는 이유가 요런 이제 꼼수들 8월 7일이 데드라인인 줄 알았는데 이거 네. 늘릴 수 있네. 휴회 무조건 전에 하는 줄 알았는데 아니네. 이것도 예, 이거 할수 늘릴 수 있네. 있다고 하네. 네. 약간 이런 부분들이 또 반영이 되는 것 같고. 맞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는 휴회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보는데 며칠인지는 제가 지금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 왜 그러냐면 최근에 트럼프 대통령이 또 엄청 펌프질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다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요. 그러니까 저희가 사실 클래리티 법안 관련해서는 한국에서 지금 제일 양질의 컨텐츠를 제공하고 있는 이유가 맞습니다. 과거에 박상현 편장이 한번 언급한 적이 있어요. 상원에 핵조항이라는 조항이 있습니다. 뉴클리어 옵션이라고 부르는 네. 그게 뭐냐면 원래는 이제 60표를 얻어야지만 필리버스터를 제끼고 그냥 다이렉트로 통과가 가능한데 그게 아니고 이 필리버스터를 종료하는 이 투표 자체를 그냥 과반수로 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그냥 넘겨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상원의 운용 규칙을 바꾸는 약간 이런 방식이죠. 네, 의회 의장한테 이번 건에 한해서만 60표가 아니라 50표로 해주세요라고 과반수 의석을 차지한 파티 정당 쪽에서 요구를 하면은 이 편법으로 또 통과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또 민주주의의 어떤 전례를 깨는 일이기도 하고 만약에 이거를 어떤 특정 당에서 했다라고 하면은 나중에 반대 정당이 집권을 했을 때 보복을 또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웬만하면 안 한다라는 그런 조항인데 또 이런 이제 클래리티 법안 통과될 확률이 점점 낮아진다고 하니 그리고 또 시간이 얼마 남지 않다 보니 또 이런 뭐 핵조항이나 이런 얘기들이 또 다시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거의 한 3일에 한 번씩 이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렇게 해서라도 통과를 시켜야 된다. 핵조항 왜 안 쓰냐? 그러니까 명시적으로 핵조항이라는 단어를 쓰진 않는데 문맥을 살펴보면 이렇게 할수 이거 있지 과반수로 않냐. 통과할 수 있는데 왜 상원 놀고 있죠? 약간 이렇게 얘기하고 또 네. 정권이 바뀌게 되면 민주당에서는 분명히 이 카드를 쓸 텐데 네. 우리 공화당은 왜 이거 안 쓰고 있죠? 왜 신중하죠 갑자기? 네, 이런 얘기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적어도 휴회 정도는 저는 가능성이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네, 어쨌든 저는 이제 이번 주 말 정도, 그러니까 지금 정도, 뭐 목금 정도면은 네. 대충 가닥이 잡히겠거니 했는데 그것도 아닐 수도 그것도 있겠네요. 아니고 이제 사실은 이번 주는 넘어갔어요. 넘어갔고 네. 다음 주에 이 클로처 네. 이 뭐라고 하죠? 정식 명칭이 뭡니까? 편집이? 네, 토론 종결입니다. 토론 종결. 네. 요게 이제 월요일 화요일 안에 되면 다음 주 안에 표결을 하기 위한 그런 절차는 마무리가 될 수는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가 지루하지만 한 주 더 봐야 될 것 같고요. 지금 뭐 그렇군요. 각계에서 클래리티 법안 통과시키라는 얘기는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 지난 주말부터 계속 지금 클래리티 법안 지지하는 단체들이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일단 규제기관에서는 폴 에키스 SEC 위원장이 클래리티 법안 지지한다라고 오늘자로 얘기를 했었고요. 그리고 또 지난 며칠 사이에 주로 누가 지지를 했냐라고 보면은 전통 금융기관들의 지지가 좀 눈에 띈다. 프랭클린 템플턴, 블랙록이 지금 최근에 클래리티 법안 지지를 했다라는 점이 좀 눈에 띄고 그리고 주말 사이에 또 있었던 일은 경찰협회에서 또 클래리티 법안 지지를 했습니다. 근데 이게 또 특이할 만한 점은 경찰협회는 원래 클래리티 법안 반대를 했었거든요. 네. 근데 찬성으로 돌아섰다라는 점이 또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뭐 클래리티 법안 좀 더 저희가 뭐 이번 주는 사실 특이 사항이 나오기는 좀 어려워 보이는데 그래도 예. 뭐 공화당과 민주당 사이에 어떤 뭐 협의가 새로 도출이 된다든지 이런 얘기들은 또 나올 수 있으니까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전쟁인데요. 사실 전쟁 어제까지는 괜찮았거든요. 맞아요. 오늘 아침에 네. 또 갑자기 뭐가 진짜. 우르르 쾅쾅하면서 맞습니다. 유가 한 5% 올라갔습니다. 어떤 내용이죠? 그래서 클래리티 법안 이게 악재라고 전반적으로 시장이 반영을 해서 비트코인이 62,000달러까지 빠졌었는데 어제 말씀 주신 대로 미국하고 이란 긴장 관련한 뉴스는 좀 완화가 되는 건가?
라는 네. 뉴스가 몇 개 나오면서 비트코인이 또 금세 한 6만 3천에서 6만 4천 달러 전 수준까지 반등을 했었거든요. 이 뉴스 때문에. 네. 그래서 무슨 이슈가 있었냐라고 간밤에 얘기가 나온 거는 오만 쪽에서 중재안을 계속 얘기를 했었잖아요. 네. 네, 근데 다시 또 적극적으로 또 얘기를 했습니다. 이란하고 우리가 관리를 하는데 호르무즈 해협을 반으로 갈라서 이 남쪽은 오만 우리가 또 관리를 할게. 북쪽은 이란 너네가 관리해. 이런 중재안을 내놨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런 또 썰이 나돈 거예요. 미국이 이 안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 이란도 네. 긍정적으로 검토 중이다라는 썰이 나왔었거든요. 네. 네, 그러면서 좀 반등을 했었는데 오전에 또 얘기가 나온 거는 오늘 오전 얘기가 나온 거는 이란 쪽에서는 이 오만의 제안에 좀 불만족하고 있다 이런 또 보도가 나왔었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는 반으로 갈라서 나누는 거 싫어. 예, 공동 관리할 거고 네. 오만 쪽 오만 쪽에 해당하는 지금 주장하는 영해도 우리가 지금 담당을 해서 통행료 거둘 거야. 이런 식으로 또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 오만은 어. 자꾸 안 걷고 싶어해요 지금. 네. 그랬더니 이란이 오만이 안 건다면 자기는 좀 궁색해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5만 정도는 내가 어떻게 해볼 수 있다. 약간 이런 마인드로 계속 네. 제가 볼 때는 거의 협박입니다. 지금 하기 싫다는데. 그렇죠. 같이 하자는 거죠. 네. 또 혼자만 하기에는 또 거기가 좀 좁잖아요. 그렇죠. 사실. 서로 다 눈에 보이는 정도의 거리에 있는데 이게 마치 한쪽은 안 걷고 어떻게 한쪽은 보면은 걷고. 학교에서 일진 친구가 예, 이렇게 이제 일진은 아니지만 그렇죠. 자꾸 이제 종용하는 거죠. 너도 친구들 같이 괴롭혀야지. 약간 음. 이런 식으로 그런 지금 상황이 그런 느낌이 예, 있죠. 벌어지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사실 주말에는 이제 사실 그 공습이 멈췄었고 그래서 네. 어제까지 유가가 한참 낮아지다가 어제 새벽인가요? 그때 이란에서 이 요르단에 있는 아마 미군 기지로 제가 기억하는데 그쪽을 이제 공습을 해서 그렇습니다. 물론 이제 요격을 다 했다고 하는데 네, 그리고 또 사우디아라비아랑 미국은 다시 이제 이라크 안에 있는 이란군은 아닌 것 같고요. 이란군과 협조를 하는 일종의 약간 무장 단체인 것 같은데 네, 폭격을 했다라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유가 자체는 좀 다시 올라간 상황입니다. 네. 자, 하이닉스 얘기를 이제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데요. 왜냐하면 이 디지털 자산 얘기입니다. 어제 굉장히 좀 해프닝이지만 또 무시할 수 없는 해프닝이 하나 있었죠. 네. 네, 어제 한국 시간으로 아마 프리장 열리는 시간쯤이었던 걸로 지금 파악이 되는데요. 네. 그때쯤에 하이퍼리퀴드가 지금- 장전 시간. 네, 장전 시간입니다. 네, 하이퍼리퀴드에서 지금 SK 하이닉스 무기한 선물이 활발하게 거래가 되고 있잖아요. 네. 이게 지금 비트코인, 이더리움 다음 급으로 지금 활발하게 거래되고 있는 수준이라서 디지털 자산 시장에서도 SK 하이닉스 관련 소식을 무시할 수가 없는 상황이다라는 점 말씀드리는데 어제 무슨 일이 있었냐라고 보면은 시간대쯤에 어제 오전 시간대에 약 2분 동안 갑자기 벼랑과 SK 하이닉스 무기한 선물이 하이퍼리퀴드에서 약 18% 정도 급락을 했었거든요. 와, 네. 예, 그래서 이 네. 가격이 순식간에 깨지면서 이 수많은 투자자들이 청산을 당하는 사태가 세상에. 일어났습니다. 네, 원래 처음에는 뭐 한 몇십만 달러 수준으로 집계가 됐었는데 이게 정확하지 않았습니다. 이 보시는 것처럼 처음에는 몇십만 달러 수준이었는데 나중에 이제 온체인 분석 업체에서 분석을 또 따로 하고 나중에 나온 그 데이터들을 다 취합을 해보니까 네. 한 8천만 달러 정도 청산이 나타난 것 같다라는 분석이 나왔거든요. 네, 네, 그래서 거의 한 1,000억 원 정도의 손실은 있었던 것 같다라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요게 왜 와, 그러냐면 2분 동안에요. 장전 시간에 사실 네. 18%밖에 안 떨어진 거고요. 하한가가 한번 찍혔었어요. 하이닉스가. 네, 근데 그게 이제 한국 언론 보도에도 났는데 누가 한 주를 뭐 구체적으로 방법은 모르겠는데 네, 주문이 굉장히 소량 주문이 들어갔는데 그게 이제 기록이 되는 바람에 아, 무기한 선물 가격이 그걸 이제 따라간 거죠. 추종한 거죠. 아, 그러다 보니까 그렇죠. 근데 무기한 선물은 아시다시피 뭐 10배, 5배는 뭐 그렇죠. 기본으로 예. 깔고 가는 레버리지다 보니까 18% 떨어지면 사실은 이제
5배 이상의 레버리지는 다 청산됐다고 봐야죠. 그렇죠. 방향이 안 맞으면. 세상에. 예. 그래서 아무래도 지금 말씀 주신 그 한 주가 문제였다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지금 오늘 또 방금 나온 보도가 하나 있습니다. 네. 이 하이퍼리퀴드 플랫폼에서 SK 하이닉스 무기한 선물을 운영을 하는 트레이드 XYG라는 프로젝트가 있는데 여기서 어제 청산 사태에 대해서 우리가 보상하겠다라고 방금 뉴스가 나왔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이걸 반영을 해서 갖고 왔는데 왜 청산당했냐라고 보면은 우리가 그 오프체인 그러니까 현실 SK 하이닉스 가격 데이터를 온체인으로 갖고 오는 그 과정 자체는 문제가 없었다. 네. 네. 근데 약간 그 예외적인 그 어떤 급락 이벤트에서 그렇죠. 하이퍼리퀴드 자체 오더북이 있는데 네. 거기서 약간 문제가 생긴 것 같다라는 뉘앙스를 풍기는 말을 했거든요. 오히려 네, 근데 그 한 주가 아무래도 그 하이퍼리퀴드 자체 그 오더북에서 네. 뭔가 좀 문제가 있었을 수도 있다. 이런 또 반응이 그래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가중 평균을 해서 갖고 오게 돼 있거든요. 여러 개 네. 거래소를. 근데 하이닉스가 그 시간에 거래되는 본주 가격은 코스피밖에 없기 때문에 그 사실 이제 좀 무색합니다. 무색한데 어쨌든 그 한 주가 문제가 아니었을 수 있다. 자체적인 내부 시스템 문제였을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다는 거죠. 네, 그런 지금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트레이드 XYZ 측에서는 자세하게 얘기는 안 했지만 네. 우리가 다음부터는 이 하이퍼리퀴드 자체에 있는 오더북에 좀 신경을 쓰겠다. 이런 말은 했기 때문에 그 워딩을 가지고 좀 전문가들이 추측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얘기가 맞다면 하이퍼리퀴드 또 코인 가격 떨어졌겠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하이퍼리퀴드 가격이 일주일 새에 한 9% 정도 지금 떨어졌습니다. 아, 많이 떨어졌네요. 물론 이제 이 사건만 가지고 뭐 이 모든 낙폭을 설명할 수 있는 건 아니겠지만 네. 어쨌든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 그렇죠. 네. 네, 요것도 있었고 또 최근 일주일 사이에는 무슨 일이 있었냐? 저희가 한번 말씀드렸지만 글로벌 거래소들이 이제 많이 서비스 종료를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지금 인류 거래소가 아니면은 살아남을 수가 없는 상황이구나. 굉장히 거래소들이 힘들구나. 이런 또 시장 우려가 확산되면서 뭐 굉장히 규모가 굉장히 큰 거래소로 자금을 지금 빼고 있는 사람들도 많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악재도 하이퍼리퀴드에 좀 반영이 됐다. 그리고 또 제가 하나 또 더 말씀을 드린 게 하이퍼리퀴드는 탈중앙화 거래소지만 또 나중에 또 규제 이슈를 좀 받을 수 있다. 이런 말씀도 좀 설명드렸는데 최근에 또 CME에서 하이퍼리퀴드를 겨냥한 어떤 소송 제기를 CFTC에 하기도 했고요. 네. 그랬기 때문에 이런 좀 악재들이 좀 반영이 돼서 가격이 하락한 게 아니냐 그런 분석이 또 나오고 있습니다. 뭔가 이렇게 잘 나가다가 항상 꼭 이런 규제 문제라던가 이런 게 오면 한 번씩 이렇게 변동을 겪기는 하네요. 그렇죠. 네. 네, 아무래도 아무래도 업계 1위가 이게 근데 뭐 딱히 탈중앙화 거래소만의 문제는 또 아닙니다. 그래서 그렇죠. 이제 중앙화 거래소들도 이렇게 우리는 보통 국적 없는 거래소라고 표현하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네. 국적이 거의 생겼습니다만 하도 이제 놀리니까 그 기업들도 살아남기 위해서 네. 뭔가 근거지를 가지고 움직이고 있는데 중앙화 거래소 같은 경우에 뭐 바이낸스 대표적인데 네. 코인 텔레그래프에서 기사 하나 났더라고요. 네. 어떤 내용이죠? 이거는 이제 바이낸스 앱이 일부 EU 국가에서 좀 차단이 됐다. 구글 스토어에서 차단이 됐다. 네. 이런 뉴스가 나왔는데 직접 뭐 코인텔레그래프 쪽에서 살펴보니까 뭐 스페인이나 라트비아 일부 EU 국가 지역에서는 실제로 검색 결과에 나타나지 않는다 바이낸스가 이런 또 사실이 또 확인이 됐다고 하고요. 그리고 또 폴란드 같은 일부 나라에서는 여전히 된다라는 거 보니까 일부 EU 국가에서는 바이낸스가 차단이 된 것 같다 이런 또 뉴스가 나왔고 필리핀에서도 지금 이미 2월에 바이낸스 앱이 구글 플레이스토어에서 삭제됐다 이런 얘기가 나왔었고요. 그것도 이게 또 우리나라에도 중요한 게 우리나라도 지금 이미 몇 군데가 구글 플레이스토어에서 삭제가 됐습니다. 네. 바이빗도 최근에 삭제가 됐고요. 네. OKX도 며칠 전에 삭제가 됐다가 최근에 다시 설치할 수 있는 걸로 재개가 된 걸로 좀 확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 디지털 자산 글로벌 거래소들이 지금 굉장히 변동이 심하다 이런 이 점을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또 바이낸스 같은 경우에도 국내에서 또 어떤 이슈가 있을 수 있다 그런 지금 우려도 같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게 네네. 저 입장에서는 상당히 난감했던 게 뭐였냐면 네. 저런 거래소는 사실 한글 사용자들한테 되게 불친절하게 돼 있거든요. 한글 서비스를 사용하는 순간
그 일종의 호객행위로 해석이 돼서 네. 원래는 한글 서비스를 하던 곳들이 대부분이었는데 음. 지금은 안 하고 있습니다. 어떤 거래소도 안 하고 있어요. 다 영어로만 돼 있거나 그렇죠. 뭐 그런 건가요? 근데 이제 이게 소비자 보호 측면에서 어느 정도 좀 알아야 쓸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런 식으로 이제 다 접속 차단 이렇게 돼버리니까 사실 지금 쓸 수 있는 게 오히려 약간 디파이, 탈중앙화 거래소, 하이퍼리퀴드 같은 네. 이런 쪽으로 약간 토끼몰이가 되고 있는 그런 느낌도 좀 있습니다. 오히려 어떻게 보면 조금 더 위험할 수 그렇죠. 있는 곳으로 사람들이 몰리게 네. 되는군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나중에라도 한번 규제적으로 저희가 살펴보면 좋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이 네. 들었습니다. 네, 오늘 얘기해놓고 보니까 굉장히 알찼다라는 느낌이 드는데 특히 그렇습니다. 이제 클라리티 법안 관련한 내용은 오늘 정리가 제일 잘 된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체적으로 네. 평가를 네. 해주시는군요. 네. 예. 아니, 왜냐하면 지금 정말 그 검색해서 나오지 않는 뉴스만 갖고 오셔가지고 그렇군요. 잘- 역시 편집장님. 네. 어레인지 해주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